본체 작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IPT 작성 눌러주시고요. 2D 스케치 시작 눌러줍니다. 홈 버튼은 그냥 의례적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본체의 바닥면 형태의 형상이 위치하기 가장 좋은 평면은 이쪽 평면이죠. 그래서 XZ 평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 평면을 선택하든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3D 모델링이 다 돼서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뭐 어떤 작업 평면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사각형으로 2점 중심 직사각형을 사용할 거고요. 원점에 맞춰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베이스의 가로 세로 폭이 120에 76이죠. 요걸 돌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만큼 올라오나요? 20만큼 올라오죠? 20 돌출시켜 주시고요. 위에 볼록 튀어나온 형상 있죠? 요 형상, 요거 바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 면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사각형 중에요. 이번엔 2점 직사각형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모서리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거 하나 그린 다음에 중심선 그려가지고 대칭시켜 주셔도 상관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방식대로 선택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를 하시든지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 요거 하나잖아요. 형상이 요거 하나기 때문에 크게 시간 차이가 안 나니까 대칭으로 하시든 스케치를 2개를 그려서 하시든 편한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돌출 5만큼 시켜주도록 하고요.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값 넣는 게요. 모델링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알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시공구 같은 경우에는 알값을 넣을 일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 작업에서도 지금 알값 넣을 거 거의 여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중간에 하다 보면 또 한 군데,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쪽 형상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요 안에 이렇게 파주는 형상, 이걸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각형. 그 다음에 R2 요것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에 26짜리 그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면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그 다음에 이거 배치가 된 형상이 마음에 안 들면요, 큐브로 이렇게 돌려 주셔도 돼요. 2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원점에 맞춰서 사각형 그려 주시고요. 한쪽은 34 주시고 또 한쪽은 26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돌출 컷 할 건데요. 컷 하고 나서 이거 알값을 넣으려고 그러면 요거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상에서 바로 알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케치상에서 알값을 넣게 되면 나중에 스케치 수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꼭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델링을 하실 때 스케치상에서 알값을 넣어버리게 되면 수정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작업의 경우에는 미리 여기서 스케치상에서 알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형상이 막 복잡하고 설계를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될 일이 많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3D 상에서 알값을 별도로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설계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본인이 좋은 대로. 이렇게 4개 맞춰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돌출 컷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기 선택해 주시고요. 5만큼 들어가면 되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제 더브테일 부분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 면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직사각형 중에 2점 직사각형입니다. 2점 직사각형을 속에 투영되는 형상이랑 일치되지 않게끔 해서 따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아랫변의 폭이 16이죠. 그 다음에 정중앙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요 변까지 떨어진 거리는 16의 반인 8을 입력을 해줄게요.
높이는 5만큼 들어갔고요. 선 그리기로 요 끝점에 맞춰서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또 여기다가도 선을 그려주고요. 치수 구속 얘가 60도라는 거죠. 얘도 60도예요. 더브테일 작업하실 때 한쪽이 정수로 딱 떨어지면 나머지 한쪽은 정수로 안 떨어져요. 이거 치수 구속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수로 딱 안 떨어집니다. 이거 원래 그래요. 두 가지 조건이 이미 만족이 된 거죠. 아래 폭이랑 각도가 나왔으면 이미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단위에 나오는 이 치수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치수만 있으면 이미 이 형상은 답이 나온 형상이니까요. 돌출 컷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로파일이고요. 잘라내기 관통시켜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제 가운데에 구멍 뚫린 형상들이 있어요. 구멍 뚫린 형상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면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대고 새 스케치 해줄게요. 원 그리기로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요면에다가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요면에다가 하지 맙시다.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스케치 6번 지워줄게요. 뒤에 나중에 요거 기역자를 이렇게 파진 거 있죠. 기역자도 아니지. 이렇게 일자로 쭉 빠진 그 파진 형상 다 만들어주고 밑에서부터 구멍을 뚫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얘가 사이즈가 더 크죠. 얘는 30파이고 속에 있는 거 20파이니까 20파이를 먼저 뚫고 나중에 30파이 돌출 컷 하기가 쉽지 않겠죠. 앞면 뒷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작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면 선택해 주시고 새 스케치 직사각형 그려주시고요. 아래 거의 폭은 30이죠. 높이는 5. 센터 맞춰주셔야죠. 원점에서 여기까지 30의 반인 15 맞춰주시고요. 영문자 E 눌러서 돌출, 컷, 관통, 확인. 요면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원 그리기로 원점에 맞춰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2번에 30 영문자 E 눌러주셔서 클릭, 파내기 5 확인. 요면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원 그리기로 원 그려주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는 원에 원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절대 원점이죠. 이 노란 것은 절대 원점이 있으니까 여기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절대 원점이 없는 경우도 많죠. 원이 꼭 가운데 있으란 법이 없죠. 그때는 원 밖에 살살 그 문질러 주셔가지고 얻어지는 원의 동심을 일치해서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녹색 점선이 아니죠. 녹색 점이 확인이 되시죠. 이 녹색 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속에 있는 것은 20파이고요. 영문자 E 눌러서 돌출, 컷, 5 확인. 뭐 없죠. 모델링이 치공구는 모델링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이 숨은 선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게 어려운 거지 치공구는 다 사각형들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탭구멍 작업을 해줄게요. 탭이 있는 게 총 3개거든요. 여기 M5짜리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반만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하나 상대편에 있는 거 하나 총 3개죠. 이거를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탭구멍이 있는 위치가 다르죠. 이 중간에 있는 탭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얘는 맨 표면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린 이 높이상에서 여기까지 뚫어지는 탭구멍이고 여기 있는 탭구멍은 순수하게 얘가 파고 나간 요 자리, 요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면까지 뚫어져 있는 탭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요거를 한 번에 뚫어주는 게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 번에 뚫어주기 더 적합한 작업평면은 요 밑에일 거예요. 밑에 작업평면이 아니더라도 제품 표면이 밑에에서 그냥 뻥 뚫어주시면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밑에서 하셔도 되고 위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다고 하는 게 탭 그 나사산 방향 있잖아요. 그 뚫는 방향 뒤집혀 있어도 체결 다 돼요.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면을 선택하시든 그냥 뚫고 나갈 거니까 제일 그 표면에
요 베이스에 있는 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탭 같은 거 작업할 때 작업 위치 바뀌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이런 한 측면에만 있는 형상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있는 형태의 맞은편에 탭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두시고 하시면 이게 바뀔 일이 없겠죠. 그래서 떨어진 거 10만큼 떨어져 있고 끝단에서 다음에 얘도 여기 끝단에서 또 중심하고 요런 탭 구멍 같은 거 맞출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딱 일치돼 있는 것 같지만 일치 안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살짝 비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좋은 현상이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끌어서 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수직 혹은 수평 구속 조건을 부과를 하면 되는데 인벤터는 어떤 작업 평면을 선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수직 수평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이쪽이 수평이라고 해서 인벤터도 이걸 수평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게 수평이라고 인식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어떤 작업 평면을 선택하고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직 혹은 수평 구속 조건을 부과를 했을 때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하면 취소하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시험 볼 때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치수구속으로 제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원점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를 그냥 0으로 주시면 이게 그냥 수평하잖아요. 원점하고 정확히 수평하게 맞아주니까 치수구속으로 대체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탭구멍을 뚫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건 이 원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이 원의 중심의 위치예요. 원의 중심의 위치 이렇게 10 떨어지고 5 떨어지고 5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여기서 45 떨어지고 수평 맞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원의 사이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탭구멍 내는데 그냥 이대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구멍 뚫어 주셔도 돼요. 근데 뭐 찜찜하다 그러시면 그냥 대충 5로 맞춰주세요. M5짜리 뚫으니까 5로 맞춘다 라고 생각하고 맞춰주셔도 됩니다. 요거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다중 선택해 주실 수 있거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동일 구속 조건 주시면 치수를 완전하게 구속한 조건에 맞춰서 얘도 똑같이 변하게 돼요. 이게 동일 구속 조건이죠. 다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구멍 넣어 줍니다. 탭 구멍으로 해주시고요. ISO 메트릭 프로파일이에요. 항상 ISO 메트릭 프로파일입니다. 탭 구멍 나사산 들어가는 것들은 크기 5니까요. M5니까 5로 해주시고요. 지정 클래스는 그냥 놔둬주세요. 자동으로 뜨는 대로 놔둬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에 두께가 지금 20이었죠. 관통을 시킬 건데요. 관통하기 위해서는 나사산도 20mm 이상은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는 20mm 이상 놔주도록 해줘야 됩니다. 뭐 충분하게 25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다른 내용이 없으면 중심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탭 구멍이 들어갈 중심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규격집에 찾아보시면 볼트 구멍 지름 및 카운터 보호 지름의 치수 이렇게 나와 있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에 보시면 못되기 2 값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M5일 때 얼마다? 0.4죠. 4 맞춰주시고 얘는 반대편에 있는 형상이죠. 반대편에서 체결해서 어떤 나사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쪽에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치군구 같은 경우에는 숨은 선을 잘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모델링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본체 모델링 진행해 보았습니다.